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매거진 핫이슈의 허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조금 뜬금없는 얘기지만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손끝을 잘 보시죠. 자, 얍! 보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잠깐만, 냉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독도입니다. 내리고 스튜디오에 눈이 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KTX입니다. 보이십니까? 올해부터는 강릉까지 가는데 뭐 1시간 반인 건데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KTX입니다.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모든 장면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다 그래픽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튜디오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래픽으로 가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것이 바로 그래픽입니다.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컴퓨터 그래픽. 영화, 드라마, 뉴스, 게임 등 각종 영상 매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IT 기술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발전하는 극강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오늘의 주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이죠. 요즘 컴퓨터 그래픽은요, 진짜보다 더 리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건은 기본이고요, 풍경과 움직임이 있는 유체까지 자유자재로 만드는 마술과 같은 느낌인데요. 일명 CG, 컴퓨터 그래픽.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컴퓨터로 제작된 모든 영상 정보와 그 기술을 통틀어 일컫는 시각 예술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어렵죠? 우리가 아는 건 예능에서 막 불길 막 빵빵빵, 그리고 막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당황 뭐 이런 거 자막 같은 거. 그런데요, 이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가 불과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 안 된 거야. 컴퓨터 그래픽이 나보다 어려요. 1980년대 본격적으로 그래픽이 쓰이기 이전에 1970년대는요, 등장인물이 가면을 쓰거나 배경을 물감으로 그려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극장 같은 데 가면 간판 막 물감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70년대 3차원 그래픽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영상 그래픽의 질도 높아졌는데요. 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그래픽의 역사입니다. 1967년 신타비전이라는 3차원 그래픽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엄청난 기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영화계는 그래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라,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내가 어떡해. 1977년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제가 태어난 거 말고 SF의 영화에 엄청난 역사를 쓴 스타워즈. 스타워즈조차도 미니어처, 특수분장, 화면 합성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2년 드디어 제대로 된 3차원 그래픽 영화 트론이 개봉을 했습니다. 15분 분량의 235컷을 CG로 도배를 했을 정도로 놀라운 그래픽의 발전을 보여주었는데요. 흥행에는 대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지. 고마워! 그냥 탈수고 해. 그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사람 많이 봐. 자, 그리고 드디어 1991년 영화 그래픽의 기념비적인 영화가 탄생을 합니다. I'll be back. 터미네이터 2가 개봉을 했죠. 한동안 침체기를 겪던 컴퓨터 그래픽이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는데요. 액체 금속 사이보그 T-1000 기억나시죠? 총알 맞으면 뿅! 그래서 은박지가 다시 쫙 들러붙고 막. 무려 24년 전의 기술인데 지금 봐도 T-1000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998년 아마겟돈, 딥 임팩트, 로스트 인 스페이스 등 어색하지 않은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관객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한 헐리우드 영화계. 그리고 SF계의 혁명이 있었죠. 1999년! 매트릭스! 가만 있어봐. 그 총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픽인데, 그러면 그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한 것도 그러면 그래픽인가? 하긴 너무 많이 꺾이긴 했어, 허리가. 2001년 3D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 2007년 트랜스포머, 2009년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그중에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건 바로 반지의 제왕되었습니다. 콜렉, 아마비다샤스, 프레셔스.
They stole it from us. 이 골룸의 등장과 함께 모션 캡처 연기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CG 전문 배우죠. 앤디 서키스가 1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센서를 부착시켜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그 위에 모델링을 하면 완벽하게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CG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한 CG는 관객들이 놀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헐리우드 영화 아니지요. 우리나라 그래픽도 믿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엄청난 그래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그래픽 역사가 한 30년 됐으니까 한 환갑쯤 되시는 어르신이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직접 하신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로는 더 테러 라이브와 명량을 했습니다. 명량! 네. 엄청나죠? 1,400만? 이 정도 맞죠? 와. 1670만. 우와! 1,670만! 이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오면? 아니, 많이 받았습니다. 오! CG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명량에 보면 CG 쓰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전투 장면 61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90% 정도가 CG로 다 리서칭된 그런 장면입니다. 90%가요? 네. 그 명량에서 나오는 그 선상 전투 장면의 90%가 CG라고요? 그럼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겠습니다. 예, 총 제작비 한 25% 정도가 CG로 사용되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2척이 그러면 몇 대나 진짜인가요? 실제로는 8척을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신에게는 8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니 그러면 일본 배는 200척 넘게 있었잖아요. 300척이 있었죠. 네. 네. 그럼 그거는? 다 뭐 CG였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명량에 나오는 배 중에 8척을 제외하면 전부 다 CG인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척 중 4척은 물에 뜨는 배고요. 네. 4척은 물에 뜨지 않는 배입니다. 네. 아 진짜? 그럼 제가 직접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명량의 장면이죠? 오! Oh my god. 뭐야? 아 이게 다 CG네요? 네. 와, 이야 소름 끼쳤어 나 방금. 저렇게 그러니까 배뿐만 아니고 물이라든지 회오리 등등이 다 아, CG로 안개도?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와, 와 대박. 지금 저 배들이 다 가짜인 거잖아요, 저거. 네, 대부분 가짜죠. 아주 가까이 있는 배 4척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이거는 진짜인 거잖아요. 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빼고는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다 가짜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사람도 가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가짜로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배우라고요. 디지털 액터로. 디지털 배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배우들은 출연료가 없겠네? 네, 대신 CG 기술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아, 저 가짜 배우들에게는 출연료도 CG비네.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기 이야, 이 장면. 네, 네, 영화 마지막에 충각으로 들어받으면서 일본 배들을 완전히 완파하고 다니는 네, 이것도 다 CG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지는 많은 부분들이 다 그래픽으로. 아, 그러면, 그래요. 뭐 다른 거 다 이해하는데 파도 같은 거는 다 진짜인 거잖아요. 네, 파도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게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장면들입니다. 원래는 평온한 바다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걸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을돌목을 재현한 거죠. 올돌목에 그 회오리들이 다 평온한 바다인데 회오리 치게 그래픽으로 만드신 거군요. 근데 저 물방울 튀기고 이게 와. 네, 저런 것들이 그래픽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만들기 참 힘든 기술입니다. 야. 아 그래요. 이 배들은 그래도 조금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저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저 장면 바다의 물결들 있잖아요. 네. 아 이건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배가 있으면 당연히 물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배가 가짜면 CG로 물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명량에서 중점적으로 들어간 기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들어간 중점적인 기술들은 저게 이제 유체를 만든 저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 가장 중점적인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들의 파편, 그다음에 디지털 액터 등등이 뭐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붓하고 물감이 있으면 누구나 그림은 그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저라고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피카소가 될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명량은 또 이제 배경 자체가 조선시대잖아요. 그 어떤 조선시대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또 CG의 느낌이 따로 있나요? 조선시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촬영을 했을 때 어디든 그 뒤에 다리라든지 뭐 이런 현대 건물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우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바다를 다 메꾸는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거죠.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래픽의 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쭉 저희가 발전을 해온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 과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구미호죠, 구미호. 네. 여긴 그래픽 기술이 어떤 게 쓰였을까요? 이 94년도 영화인데 형체가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할 때 쓰는 모핑 기법이 CG가 쓰였습니다. 구미호로 변할 때 보시는 단계별로 변하는 모습들을 만든 건데요. 이게 모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왜 점점 늙어가는 모습이나 점점 어려지는 모습, 옛날의 얼굴로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모핑 기법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핑 기술을 할 수 있죠. 야, 퇴마로 저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CG가 쓰이게 된 영화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 아마 제작비 중에 상당 부분이 CG로 사용되었을 거고요. 특히 이 오량금 비행 장면이 아마 미리 촬영된 통로 뒤에 3D로 오량금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그렇게 합성을 시킨 장면입니다. 월양검, 비명을 지르면서 날아다니는 검이었거든요. 네.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거 유명한 영화 괴물. 맞습니다. 이 괴물이 대사 한마디 없이 약 40억 원 정도를 받아간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마 이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를 받은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괴물이 완성되기까지 엄청난 괴물들이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했다죠? 네, 한 2,000마리 넘는 괴물 이야. 디자인이 디자인되어가지고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영화도 CG 많이 쓰였죠. 타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션 캡처나 사물 CG 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발전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건물인 여의도에 108층짜리 쌍둥이 건물을 만들었고 거기에 불이 일어나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거대한 재난 영화로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CG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딱 나갔을 때. 기술적으로는 거의 헐리우드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영화가 헐리우드만큼 큰 대작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기 네네.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만큼은 헐리우드하고 싸워도 도찐개찐이다. 네, 맞습니다. 도찐개찐은 말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헐리우드는 기본적으로 영화 한 편 만들 때 CG 작업이 1년 이상 작업이 되고요. 1,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작업에서 한 1,200명 정도의 사람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객들이 볼 때는 같은 장면을 가지고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장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대표님도 나름 이제 그 CG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갖고 계시겠지만 YTN도 또 CG에 또 일가견이 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YTN 뉴스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말? 이곳은 바로 녹화 스튜디오. 드디어 녹화 시작.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테러 단체로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서 있는 곳은 텅 빈 블루 스크린? 여긴 어딘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벌추얼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다 푸르지만 이제 여기에다 그래픽을 다 입혀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화면이 그 해당 기사와 관련된 그래픽이 나올 거예요. 뉴스 그래픽 제작 과정은 어떨까요? 디자이너들을 찾아가 보니 다들 디자인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대본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자가 리포트를 작성해 오면요, 거기에 맞게 내용에 맞게 이렇게 콘티를 간단하게 그려서 가상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카메라가 여기저기를 비춰도 어색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화면이 과연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한데요. 구조종실에서 확인해보니 와우, 화면이 꽉 차 보이네요. 오늘 뉴스의 내용은 IS.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실제 방송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 와, 역시 그래픽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다른 그래픽도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쓱쓱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 뉴스 제작 과정을 보니 스태프들의 노력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컴퓨터 그래픽 어디까지 갈 건지, 얼마나 발전할 건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경을 만든다면 아마도 관객들은 그게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퀄리티로 만들 수가 있는 만큼의 기술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람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조만간 아마 사람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아마 아바타에서 그런 한 예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헐리우드보다 빠른 거 아세요? 예전에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비대어 너의 이런 노래 있었어요. 비되어 너의 옷깃을 적시는 내 눈물도. 주인공으로 진짜 사람 대신에 사이버 가수가 나왔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가 그래픽은 조금 더 앞서졌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CG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G의 마법과 함께할 시간 어떠셨나요? 마법 보여드릴까요? 올라와라. 이것도 CG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제 생각엔 앞으로 이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 세계에 뭐 비싼 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오늘은 사이판, 라스베가스, 중국. 정말 집에서 모든 게 가능한 그런 미래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슉! 안 사라졌죠? 네, 이건 안 될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바다와 강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주지만 반면에 또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곳인데요. 튼튼한 선박 한 척을 완성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인력은 물론 단단한 조건들이 퍼즐처럼 꼭 맞아야 합니다. 이 선박에 꼭 필요한 안전 요소와 이것을 움직이는 과학 원리까지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걸작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 모두들 기억하시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아름다움 뒤엔 곧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이 참혹한 현장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닌데요. 안전특공대가 되기 위한 선박 속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시리고 추운 겨울바다, 이곳은 전라남도 목포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어선이 이동하는 곳이 바로 이곳 목포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선원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바다 위에서 보내야 하는 그들. 엔진 시스템 모두 최상의 컨디션이고 스탠바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안전을 위해 각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평균 한 160일에서 180일 정도의 출동을 바다에서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들이 이끄는 선박은 무려 1680톤짜리 대형 어선. 어떤 임무를 위해 출발하나요? 경계선에 있는 중국에서 분포를 보니까 한 100씩 정도가 모가들이 들락날락 해가고 있어요. 그배들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씩 나갈 겁니다. 무게만큼 막중한 임무를 위해 떠나는 배. 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이곳은 근처에 위치한 한 조선소. 배를 이끄는 선원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배를 만드는 조선공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티바라고 티바. 그러니까 뼈대. 한 척의 육중한 선박이 탄생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과연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500톤에서 약 800톤짜리 이 정도면 약 4.5개월 정도, 1000톤에서 2000톤 정도의 클래스 정도면 약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통 선박 한 척을 완성하는 데는 무려 1000명 이상의 막강한 인력과 전문 실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쇳덩이와 불꽃의 흩날림은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서 보안경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 조립, 의장, 도장부터 용접, 탑재, 그리고 건조까지 이 모두가 꼭 필요한 기본 과정인데요. 배의 이용도와 목적에 따라 배 만드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위의 안전과 편안한 항해를 책임지는 선박 안전 검사. 배를 만드는데 꼭 거쳐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죠. 도면이 승인된 이후에 그 도면대로 시설이라든지 기관, 선체, 의장, 전기 이런 부분들이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배가 안전하게 제작되는지 검사하는 직원. 갑자기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일종의 역류 방지 장치입니다. 이게 굳어버리면 소리가 안 울립니다. 그럼 굳어버리면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번 두드려서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가 도면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되고 제작되는지 매년 중간 검사를 시행하는 안전검사원. 이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선박 안전의 핵심 임무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걸 1대1로 대칭해가지고 선박을 건조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오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만 잘 큰 캐치가 되면은 선박 건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를 운항하고 통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었네요. 바로 선박 안전 검사인데요. 튼튼하고 완벽한 배 한 척이 완성되기 위해선 도면 설계부터 건조, 출발, 또 사후 관리까지 모두 까다롭고 꼼꼼한 검사를 거쳐야만 하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를 안전하게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기계적 장치들이 뭘까요? 선박 속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 다 같이 살펴보시죠. 아무리 안전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다 위를 가르는 배. 이런 대형 선박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끄는 데는 특별한 기계적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박 속 숨겨진 안전장치, 안티롤링 탱크. 대형 선박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안티롤링 탱크인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 탱크들이 바로 안티롤링 탱크들입니다. 여기 설치된 커다란 탱크 모양의 파이프관이 바로 안티롤링 탱크. 알파벳 U자형 모양의 탱크인 이것은 배의 흔들림, 즉 파도 위에서 일어나는 횡요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데요. 배가 기울어지면 탱크 안의 물도 함께 흔들리는데 공기 조절을 통해 기우는 곳의 방향의 반대쪽으로 물을 이동시켜 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파도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공기 밸브를 열어주면 물탱크 안 공기를 순환시켜 선박의 좌우 흔들림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탱크 안에는 해수 70%, 공기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탱크와 탱크 사이에는 공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공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면서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1000톤 내외의 대형 선박에만 설치된다는 안티롤링 탱크. 이것이 설치된 선박을 탔을 때 실제로도 체감이 느껴질까요? 선박마다 적정한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주기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은 이제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들이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멀미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티롤링 탱크가 저희 수평을 잡아줌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멀미도 조금 덜하고. 안티롤링 탱크가 대형 선박에만 설치된다면 모든 선박에 설치되는 필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밑에 달린 지느러미 모양? 선박 속 숨겨진 또 다른 안전장치, 빌지킬. 그럼 빌지킬의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이게 빌지킬입니다. 배 바닥에 설치돼 일반인은 발견하기 힘든 빌지킬. 바닥과 측면이 연결되는 구분 부분에 지느러미 모양의 얇은 판이 길게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선박이 좌우로 횡요할 때 횡요 작용을 완충시켜주는 일종의 부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지킬은 배가 양옆으로 흔들리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 물을 밀어내는 저항을 발생해 파도로 인한 흔들림을 감소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발생해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박의 그 좌우 움직임인 로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구조로서 선박의 안전과 승무원의 편안한 생활,
특히 여객과 화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이 없는 곳엔 희망도 없습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일, 더욱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일, 그것은 곧 배를 만들고 검사하고 또 이끄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행동인데요. 앞으로 모두가 바다 위에서 마음 푹 놓고 배를 탈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그때까지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